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오카상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오카상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시고, 그걸 잠시 뒤에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오늘은 한 재개발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이제 예, 진짜 또 돌아오셨네요. 예, 아유, 너무 제가 무심하게 있어서 너무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러면 봉다리님, 예, 예, 일단은 예, 오카상 이야기를 또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일단 좀 예, 예, 어떤지,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걸 렛츠 기릿을 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해야 아, 되는지. 좀 길군요, 그 이야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릿하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야기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예,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저번에 제가 좀 시들무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아팠어요. 예, 우리 딸내미 2명 다 아파가지고, 저번에 제가 시들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오카상 딸내미하고 그 주변의 연가들이 아이들을 공격을 했어요. 오?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2시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2시 예. 반쯤에 제가 이제 이메일 보내고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하고 제가 잠이 드는 시간이 한 2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려고 제가 안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애들 방에서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같이 자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소음인지 아니면 영가의 소음인지 그냥 애들 방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그냥 들어갔는데 새벽에 이제 3시가 되기 전에 비명소리가 났어요. 오. 예.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일단은 방에서 비명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먼저 뛰어갔죠. 이제 애 엄마는 좀 힘들어서 제가 뛰어갔더니 침대가 원래 이게 벽에 붙여놨었는데 얘가 그 벽에 좀 싫다고 그래가지고 벽하고 침대하고 한 3, 40cm 정도 떨어뜨려 놨었어요, 제가. 예. 근데 그 사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경계를 잃힐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떤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그 사이에 빠져가지고 눈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우와. 둘째가, 막내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간 순간에 얘를 쳐다보면서도 제가 창문을 봤어요. 창문을 봤는데 저희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인데 창문을 봤는데 오카상 그 여자 연가하고 딸내미 연가하고 주변의 연가들이 그 상황에서도 큰애 배를 그러니까 물어 뜯는다고 해야 되니. 우와. 죄송합니다. 소음이 들려가지고 제가 괜찮아요, 창문을 괜찮아요. 닫을게요. 배만요. 예. 애가 물어 뜯는 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막내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막내를 안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전엔 탈장도 있었거든요. 예. 탈장도 있었는데 조금 탈장기가 있었지만 그날 병원을 갔더니 탈장이 심했어요. 그날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같이 데려갔는데 둘째가 입원을 하게 되고 수술까지 했어요. 탈장 수술까지. 그게 어떤 의학적인지 아니면 그 연가들이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가들이 공격을 했었거든요. 얘 엄마한테 얘기는 했었어요. 연가들이 애들 방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 엄마도 진짜 할 말을 진짜 잃더라고요. 진짜. 그러다가 저번 주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빵꾸를 내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좀 괜찮은 상태인가요? 예, 퇴원했고요. 예, 제가 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연가들이 자꾸 내 눈에,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뭐냐면 제 눈에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내 눈에 보이는 걸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인간이란 동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되게 쉽고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아이를 만든 내 와이프라 해도 의사는 어떤 의학적 소견으로 이래 이래서 탈장이 되고 둘째도 이렇다 뭐 이렇게 뭐 큰애도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 눈에는 영가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배를 얘기를 했는데 잡아 뜯고 예,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저 돌비님이 아침 일찍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애 엄마를 친정집에 가 있어라 당분간만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애들 뭐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친정에 가 있고 이 집에서 좀 벗어나 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 엄마랑 보내고 애들이랑 보내고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봉다리님, 예, 지금 예, 상황에서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7월 달에 그 옥화상 그 연가를 천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네, 옥화상의 본연의 그 연가가 아니고 그때 악령의 사념체이기 때문에 근데 악령의 사념체라고 해도 매개체가 없으면 인간세계에 관여를 할 수가 없대요. 예, 없기 때문에 인간사에 관여를 하기 위해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주 영특한 영매나 아니면 저처럼 어떤 영가를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한 영을 가진 영매 그러니까 네, 원래 옥화상이죠. 원래 옥화상. 그 몸을 빌어서 악령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색 그 기둥 화복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 얘기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옥화상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저희 종가에서 좀 돈을 투자해가지고 좀 유명한 무당들을 몇 분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3, 40년 전에 그때 공무원들 그분이 일본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기 위해서 대충적인 어떤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분들을 찾았어요. 연락에 닿아가지고 두 분을 찾았는데 대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공동묘지는 못 가겠다고 하고 어느 위치까지는 얘기해줘서 그 위치를 찾아내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8개의 묘가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8개 무덤 중에서 옥화상의 몸을 가진 무덤을 찾기는 지금은 애매해요. 8개를 다 파낼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찾고는 있는데 종가에서 불렸던 그 무당의 두 분이 8개 중에서 찾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신통력 있는 무당분들은 딱 오자마자 알아야 되는 게 정석인데 네네네, 몇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8개 묘 중에서 어떤 영의 영향을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8개 무덤이 다 똑같은 기운을 발산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이 8개 묘를 썼겠나 싶기도 하고 일본의 오래된 고대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악령들이라든지 위대한 장군이라든지 위대한 그 어느 마을이나 어찌 집단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묘를 여러 개를 썼대요. 예, 도구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런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7월달이 돼봐야 정확하게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겨내셔야 되죠. 그죠? 아버지고. 뭐 이겨내고 안 이겨내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예. 예,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옥화상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들려주실 이야기 자체는, 이제 예, 예. 봉다리님께서 또 직접 보고 겪으신 것 예.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 시즌에 제가 계속 지켜봤던 아이를 놓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도 하고 트라우마 이렇게 심리 치료도 하던 친구인데 네. 제가 워낙 어머니 일부터 시작해서 제 집안 일도
막 겹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안 좋게 되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갔었어요. 찾아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너무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처럼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예. 그날 사진을 찍어서 오늘 돌비님한테 제가 보내드렸던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제가 4, 5년 전에 제가 자원봉사를 하던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자원봉사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서류상에는 자식들이 있고 돌봐줄 사람이 있지만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어떤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김장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말 누워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겨울에 전기장판도 없이 연탄도 못 대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 네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연결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분들 뭐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할머니만 혼자 계시는 그 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그 할머니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들이 죽고 며느리도 집을 가출한 상태였고, 그 호족에는 손녀딸이죠. 손녀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근데 그 오늘의 주제가 그 손녀딸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덜비님한테도 얘기했듯이 제가 상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상담 내용을 절대 발설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발설을 할 수 없는데, 이분은 저한테 상담을 오신 게 아니고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 할머니를 관리하다 보니까 손녀딸을 처음 보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손녀딸이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방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되게 산동네예요. 근데 그날이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11월 달에서 12월 달로 넘어가는 찬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하고 그런 날이었는데, 김장하기에는 조금 이른 때였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회원들하고 찾아가서 겨울이 오기 전에 연탄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뭐 지금 연탄 얘기하면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아직도 산동네에서는 연탄을 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예. 제가 처음 그 집을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치매가 초기 증상이었어요. 초기 증상. 어제도 왔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인사를 하고, 근데 그분은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누워 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방을 지나쳐서 싱크대 옆에 작은 방이야, 옷방인지 아닌지 정말 음침한 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음침한 방이 있어서 그 방을 들어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말리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우리 손녀딸인데 사람 오는 거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아이고 사춘기고 고등학생이면 얼마나 많이 민감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부 사람인데 현실에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한 10번 이상 찾아가는데 그 아이가 그때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와서 인사를 한 게 아니고 라면을 끓여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예쁜 게 아니고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버티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라면을 들고 뜨거운 라면을 쟁반에다가 물컵하고 와서 들어가는데 그 뒤로 따라가는 영가가 내 눈에 보였었어요. 예. 남자 영가인데 온몸에 좀 추할 정도로 입에서 거품 있죠. 거품. 예. 하얀 거품을 입에 물고 턱 밑으로 목 밑으로 흐르면서 그 아이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근데 그게 아버지의 영가였거든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약 먹고 그렇게 되셨나? 예, 약을 음독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딸 곁에 그렇게 머무르는 영가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까 좀 지켜보자. 어떤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딸 옆에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죽은 자와 산 자는 분명히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돼요. 같이 있으면 산 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죽은 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인간적인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유대관계나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허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덜비님이 임플란트 얘기를 하셨죠. 그 할머니가 이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잇몸으로 모든 걸 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호족성에는 며느리가 있지만 실종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가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정부 지원을 받게 해서 임플란트를 저희 단체에서 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네. 임플란트라도 해서 어떻게라도 살아 계시는 동안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는데, 할머니를 병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그 아이가 왔더라고요. 그 아이가 분명히 평일인데 학교도 안 가고 왔더라고요. 멍이 들어서 왔더라고요. 온몸이. 예. 얼굴에. 그때가 이제 12월 달이었는데 롱패딩을 입었는데 롱패딩도 되게 오래된 거고 되게 좀 안타깝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아이한테 제가 그랬죠. 이제 누구야, 너 친구들하고 싸웠니?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할머니가 이제 병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일단은 내 회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로비에 있으라고 할머니 수속을 받고 이제 종합병원에서 치과병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시키고, 저는 그 아이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심리 쪽으로 공부하신 분이라 이렇게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확한 부분을 먼저 찝으면 안 돼. 이들 같은 경우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일단은 유대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야, 너 라면만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친구들하고 싸웠니? 너 때렸어? 네 얼굴이 이 정도면 상대방들은 어떻게 됐겠냐? 너 싸우면 안 돼. 이렇게 그냥 어른들과 아이의 대화처럼 그렇게 얘기를 먼저 던졌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학폭이죠. 학교 폭력도 당하고 남녀 그 합반이었는데 굉장히 어떤 성적인 수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당하고 살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계치가 오다 보니까 싸우고 얼굴이 망가진 상태에서 학교를 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그 후로 제가 학교에 문의를 했어요. 네. 문의를 해서 보호자 아니면 가르쳐 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해서 후원자 자격으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 그 흔한 얘기들 있잖아요. 폭력을 가했던 아이들은 잘 사는 집이고 당했던 아이는 없는 집의 아이고, 그런데 그 폭력의 수위를 똑같이 보거나 아니면 맞은 아이가 더 징계를 더 많이 받는 드라마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얘기를 했죠. 그 기자나 내가 아는 내 인맥이 있다 이런 걸 내비쳤어요.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에 이슈화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 가만둬라. 그리고 때리는 아이들도 물론 얘도 치고받고 싸웠지만 때리는 아이들도 잘못이고 거기에 폭력으로 반격한 이 아이도 잘못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퇴를 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 자퇴를 막을 권리가 없어요. 이 애가 자퇴를 하고 히치코모리처럼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계속 그 아빠의 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빠의 영이. 근데
저도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영가가 있잖아요. 제 할아버지가. 무당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 자체에 자식기가 있으면 그 후손들도 자식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저 어떤 심리학적이나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가 쪽이나 어떤 무속 신앙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안 대대로 자식기가 있으면 그 집에 어떤 할 수 있는 후손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성인이 돼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럴 나이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는 보지만 적개심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자기가 나중에 20살이 넘어가면 자기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도 하는 아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얘하고 저하고 심리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고 심리치료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밥도 사주고 우리 가족들이 놀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연간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이듬해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이제 벚꽃이 점점 지고 있을 때쯤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어디야? 그러면서 내가 저 끝나고 상담만 하나 끝나고 갈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어디 어느 모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모텔에 가 있어? 그 나이에 평일날 대낮에 너 왜 그래? 내가 그랬어요. 왜 네. 모텔이야? 그러니까 그냥 좀 와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자였으면 갔겠죠. 근데 제가 남자다 보니까 못 갔어요. 못 가고 그 앞에까지 가서 여자 상담한 선생님이 있는데 상황 대충 얘기를 하고 이 모텔 몇 호에 좀 들어가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이래서 아이가 지금 모텔에 있는 것 같은데 미성년자 혼자 대낮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삐죽삐죽 하더라고요. 그치. 카운터의 주인이요. 예. 그래서 뭐 경찰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우리 상담 선생님인데 잠깐 여자 스님 들어갈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시비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자 선생님을 들여보냈는데 3층이었거든요. 3층을 들여보냈는데 들여보내고 저는 밖에서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한 대를 피고 불을 붙이자마자 그 선생님이 뛰어나온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미친 듯이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차 쪽으로 뛰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로변 쪽으로 지하철역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계속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 모텔 주인도 갑자기 뛰어나와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층으로 뛰어는 몇 호로 제가 올라가겠다고 해서 문을 열려있는 상태로 뛰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화장실에 욕실에 손을 그었어요. 아시겠지만 손을 긋는다고 죽진 않아요. 그 물에 담가 있어야 되니까. 예, 물에 담가서 이렇게 얘가 검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죽으려고. 근데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실오라기도 하나 안 입고. 그래서 제가 왼쪽 손목을 휴지로 돌돌 말다가 일단은 저기를 막아야 되니까 막고 하는데 그 옆에 아빠 영가하고 작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그 검은 형태의 영가들이 지켜보고 아빠는 그냥 무심히 자기 딸을 내려다보는데 그 다른 영가들은 킥킥대고 웃더라고요. 사람의 형태는 아닌데 킥킥대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을 했어요. 니들이 아무리 악령이라 해도 사람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사람이 얼마나 신성한데 꺼지라고 거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제가 쌍욕을 했어요. 진짜 쌍욕을 하고 나서 그 검은 영가들은 사라졌는데 아빠는 계속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아빠는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를 이제 112 신고하고 그 아이를 제가 이불을 둘러싸서 품에 안고 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응급처치는 어느 정도 저도 배운 사람이 있지만 그 상황에 닥치니까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병원에 보내고 일단은 뭐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서 제일 먼저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아저씨한테 와달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를 부탁하고 싶었대요. 자기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저씨가 방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저씨 그 성향상 방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도 오게 되면은 부탁을 하고 싶었대요. 우리 할머니 좀 부탁해요. 이렇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가 너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꾸 보인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고 주변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그냥 학교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는 요즘 아이들은 뭐 우리 때도 그렇겠지만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반이고 옆반이고 다 떠벌리고 다닐 거예요. 남자아이가 자랑스럽게. 이 아이가 느꼈을 그 수치심은 생각지도 않고. 근데 그 아이가 착한 애였으면 그래도 나쁘지만 평소에 학교에서 논다는 애가 애를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왕따를 당하고 더 구석에 몰리고, 왜 할머니하고 살다 보면, 노인들하고 살다 보면 그 냄새가 배요. 저도 네네. 그 노인들의 그 냄새를 알거든요. 어떤 시인이 죽음에 다가가는 냄새라고 하는데, 저는 그 노인들의 냄새가 참 좋아요. 세월에 묻어나는 그런 냄새가 좋은데, 그 아이한테 나는 냄새가 같은 반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날 싸웠던 게 뭐냐면, 너한테 네 할머니 똥냄새 난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동을 못하니까 기저귀를 차고 계시잖아요. 그 냄새가 당연히 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지도 이제 폭력을 쓰게 된 건데, 그렇게 돼서 사건이 발생된 거였거든. 그러다가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어떤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감당이 안 돼서, 여러모로 이렇게 주변의 선배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했더니,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계속 친구로 있으면서, 계속 시간을 좀 보내줘야 돼. 얘가 나이가 먹게끔. 그 다음에 계속 심리치료를 해주고,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는 와중에, 계속 그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 관계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후로 아이가 그나마 집에서 있고 알바도 하고, 제가 문서 작성하는 알바도 소개시켜주고 해서 일단은 바쁘게 돌아가기 위해서 얘가 바쁘게 돌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할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한테. 처음으로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가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와서 뭘 해주는데 그 전화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그 집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의 한 10m 위에 그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이 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드신 분이거든요. 예. 농약이 종류가 제초제하고 살충제가 있는데, 저도 시골 태생이라 아는데 살충제를 드시면 정말 급하게 죽어가요. 예. 급하게 죽고, 제초제를 드시면 음독을 하시면 몸이 점점 말라가요. 그러니까 풀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그냥 시름시름 말라가다가 죽고, 살충제는 그냥 살아있는 걸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초제를 드셨대요. 제초제를 드시면 몇 날 며칠을 정말 그 고통 속에 헤매다가 결국 돌아가시는데,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못 지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것에 다 이물질이 다 나와요. 그 모습이 기괴하게 한 10m 위에 계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저를 보면서 토를 하는데, 몸에서 토를 하는 그 기괴한 모습에 사람 몸에서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토를 하는 거예요.
토를 하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기는 해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어떤 망자들의 언어 같은데 눈빛이 정말 너무너무 슬퍼 보였어요. 딸을 지켜달라는 그런 눈빛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어머니를 지켜달라는 그런 눈빛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망자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가세요. 이곳은 산 사람이 사는 곳이라 어르신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눈빛으로 보낸다 해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좋은 무당 불러다가 어르신 넋을 위로라도 해드릴 테니까 제발 따님 곁에서 나가세요. 따님 안 좋으니까 제발 좀 가세요 했는데 제 말을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꺽꺽거리면서 무슨 말을 향하는데 손으로 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대문을 오른손으로 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가달라는 건지 아닌지 내가 좀 당황스러워서 캐치를 예. 못했는데 몇 초 뒤에 이거 무슨 일 벌어졌구나 했는데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을 제가 지켜봤냐면 그 아이가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에 빙이 돼서 할머니를 어떤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버려 할머니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를 어떡할 거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 아이가 할머니도 해치고 자기도 가려고 뜯어 말렸어요. 근데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말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예. 저도 남자로서 장정인데 저도 힘이 운동을 했는 사람이라 힘이 약한 건 아닌데 그걸 뜯어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목을 조르는. 그래서 할머니를 뺐어요. 할머니를 쭉 빼니까 그 아이가 이제 흥분해서 가라앉아가지고 앉아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쁜 이거사 죽으려면 혼자 죽지. 네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네가 죽어도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 같냐.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화나지. 정말 화를 냈어요. 예. 이건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니다. 내가 계단 올랐는데 네 아버지가 자기 엄마 살려달라고 나한테 영가로 얘기를 하더는데 이해 못하죠. 내가 선생님이 영가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네 아버지가 눈에 비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이놈아.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근데 통곡을 하는 게 아이가 삶의 무게라는 게 우리가 어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러다가 너 방에 들어가 하면서 할머니를 진정을 시키는데 할머니가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119를 부르고 연락을 해서 회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보내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한테. 내가 아까 화내서 미안한데 너 아빠 눈에 보인다고 그랬지? 아빠 모습이 어때? 라고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이 아이는 방에 침대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행거 알죠? 행거. 예. 옷걸이 행거 있잖아요. 옷을 쭉 걸어놓고 교복도 걸어놓고 이것저것 다 걸어놨어요. 이 말을 하고 있어. 거기가 느낌 이상해서 행거 사이에 옷이 빼곡히 있는데 그 옷이 쓱 열리더라고요. 옷이 와. 가운데가 쓱 열리더니 그 검은 연가 중에서 잡기라고 해야 되나? 정말 사악한 잡기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보면서 오늘도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와. 오늘도 안 되네. 그래서 이거는 상담으로 끝날 얘기도 아니고 이건 정말 무당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하고 대충 얘기를 하고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할머니는 경찰에 와서 얘기를 했지만 대답을 안 했어요. 손녀딸이 잡혀가는 게 싫었겠죠. 예.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이 아이한테 제가 당국에 있는 그 큰 무당분을 부탁을 했어요. 저번에 그 꽃상여 했던 그 무당분을 부탁을 했거든요. 예.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한테 붙은 잡기는 이 아이가 방에 있으면 계속 붙는다 이거예요. 밝은 곳으로 나와서 밝은 빛을 쬐고 이 아이가 워낙 심성이 깊은 아이라 지 할머니를 해하려고 했던 것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떠나서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혼자서 죽어갈까봐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거지 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붙은 귀신들이 아버지 귀신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귀신들 다 붙었대요. 아이고. 다 붙어서 이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잘라내야 돼서 내가 어떤 그걸 해주겠다. 대신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영적인 부분을 맡을 때 너는 정신적인 부분을 해봐라.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한 몇 개월을 여름까지 거의 7, 8월 때까지 계속 했었어. 예. 계속 했었어. 모든 주변의 영가들은 떠났는데 아버지 영가만 안 떠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무당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영가는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모습은 저렇게 안 좋게 보여도 수호령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수호령이나 마찬가지니까 해는 끼치지 않으니까 냅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 영가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뭐 힘이 있나요?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아이도 괜찮아져 보였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연락 오고 3, 4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왔지만 얼굴 보는 거는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보고 남자친구도 만났다. 어떤 뭐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네. 얘기를 해주고 그래 아이고 이쁘게 사랑도 해라. 이별도 해보고 세상하고 맞서보고 깨져보기도 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된다. 과거에 얽매였지만 이런 얘기를 상담을 계속 했었어요. 했는데 얼마 전에 제 어머니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제 어머니 일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코가 석자가 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뭐 무책임했던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부분들은 다른 선생님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있는 애들 몇 명 있어요. 연락은 계속 했었어요. 연락은 해주고 제 상중에도 연락하고 밥은 먹었니?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일찍 들어가라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한테 카톡을 보내도 문자를 보내도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마음에 그 몇 명의 아이들 중에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요. 이 아이가 거기가 불광동 쪽이거든요. 돈까지는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마음에 쓰여서 우리 사회복지사 그분을 통해서 할머니 어떻게 잘 계시냐고 했는데 할머니 잘 계신다고 이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아이는 좀 어떻게 하냐. 성인이 된 아이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네.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어떻게 법적으로 터치갈 수 있는데 20살 넘은 아이를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쓰이는 상태였는데 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인데 제 둘째 아이가 꿈에 나왔어요. 둘째 아이가. 이번에 탈장 수술했던 둘째 아이가 꿈에 나와가지고 근데 얘가 병원복을 입고 누워있는 상태예요. 병실에 아무도 없는 정말 그 병실이 한 100평 정도 되는 병실이라고 해도 굉장히 넓었어요. 넓은데 딱 그 침대가 딱 하나 우리 딸, 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서 제가 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 엎어져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앉아가지고 쓰다듬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가 괜찮다 이 말을 하더니 이 말투가 딱 저희 엄마인 거예요. 우와. 우리 아가 괜찮다. 내가 올게. 내가 와서 우리 손녀 딸들, 너, 우리 며느리 옆에 있는 것들 내가 싹 다 죽여볼란다 이러더라고. 전라도 분이시니까. 싹 다 죽여가지고 사지를 찔러서 한쪽은 백두산에, 하나는 한라산에, 하나는 설악산에 이렇게 모든 이 조선 팔도에 이렇게 묻어볼란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와, 예. 아이 입으로 꿈에서 어머니의 말투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아가 막둥아 너는 그 얘기를 좀 돌봐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그 애기가 누군지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 제가 지켜보는 아이가 몇 명이 되는데 그 후로 그 애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 집도 찾아가고 했는데 그 할머니만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손녀딸 어디 계세요? 누구누구 어디 계세요? 하면 할머니가 이제는 완전 치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어제 봤대요. 어제. 네. 좀 물어보면 좀 전에 봤대요. 같이 밥 먹었다고. 이게 답이 없어서 계속 이제 사회복지사 때 잘 좀 부탁한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가 재개발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지금 다 나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집밖에. 누구? 이 할머니 집, 이 아이 집밖에 없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이 집을 찾아 올라갔어요. 여기가 2층 집이에요. 예. 이 전체적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간대가 몇 시쯤이었냐면 6시 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해가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들어갔는데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대꾸를 하더라고. 아이고 하더니 제가 전지를 모르고 자기 아들 온 줄 알아요. 아들 와서 밥을 먹어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평소보다 엄청 정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유 오늘 이번엔 치매가 좀 괜찮으신가 해서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 방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몸만 빠져나간 집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좀 뭐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쓱 둘러봤는데 이 동네로 올라가기 전부터 연가는 보였으니까 잠 연가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 형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레벨이 낮은 애들은 아 연가가 있나 보다 이럴 정도예요. 근데 좀 센 애들은 이제 사람 형태를 가지거나 아니면 악한 기운을 보여주는데 이 집에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굉장히 쌓여있어요. 예. 할머니가 대답이 없어. 아이 방에도 아무도 없어요. 이게 불과 이제 몇 주 전인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왔어요. 나와서 주변에 여기를 펜스를 쳐놓고 재개발 지역을 하려고 하는 회사 측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주민들 다 나갔냐? 다 나갔다는 거예요. 예. 일주일 전까지 여기에 그 할머니하고 아이 모녀가 살지 않았냐? 당신들이 쫓아낸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잠깐만요 하고 사람을 바꿔주더라고요. 예. 담당자를 바꿔주더니 누구십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혼자 사시는 이 가족의 친척인데 오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친척인데 왜 그걸 모르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던 할머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저희들 그래서 그 장례 치러 드렸고요. 손녀분은 얼마 전에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희들한테 따지세요? 이러니까 제가 따지러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지금 사진 찍었던 건너편 도로에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시켜놓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하나 피면서 그 집을 지켜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집에는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뭔가 보이더니 연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 사진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사람이 멀리서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는 그런 그 뉘앙스의 손짓 있잖아요.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연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순간 진짜 멘탈이 나갔어요. 제 어머니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죽음이란 걸 또 이렇게 보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걸 찍으면서요 밥을 먹고 나서 2번,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집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확인을 하려고. 어차피 저는 귀신이 눈에 보이니까. 올라갔다 했을 때 집에 잡기들만 있어요. 그냥 이 아이의 연가도 할머니 연가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3번째, 4번째 올라가고 내려올 때쯤 어둑어둑 해주면서 정말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그렇죠. 내가 또 그 꽃상이었대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못 지켰던 것처럼 이 아이도 내가 못 지켰구나 하면서 정말 죄책감도 들고 근데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그 골목에 내려오는 그 계단 끝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서 있는데 구토를 하면서 저한테 쳐다보더니 꺽꺽꺽꺽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또 가리키더라고요. 예. 자기 집을, 할머니 있는 집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2분 다 떠나셔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저도 회피하듯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 차를 몰고 집에를 왔는데 제가 이제 이래저래 물어봤죠. 그 할머니가 어디에 계시는지,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네. 그걸 봤는데 그 할머니도 화장을 했고 아이도 화장을 했더라고요. 네. 화장을 했고 그때 웃긴 게 뭐냐면 이 재개발 재개 보상 있잖아요. 네.
가출은 엄마가 다 받아갔어요. 가족이란 이유로? 가족이란 이유로. 지금은 가족이란 버린 자식 유산 상속은 법적으로 법이 제정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와, 정말 믿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 귀신보다 무섭구나 하면서 정말 그랬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같이 모셔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많이 울었어요.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를 끝까지 지켜줘서 그랬는데 아저씨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너한테 신경도 못 쓰고 이랬구나.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 여자라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예. 부재 중에 세 통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십니까? 라고 전화를 하니까 저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딱 그랬는데 제가 여기 딱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는데 저 또 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그래. 평소에 우리 애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에 떨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슬프고 자식이 그런 죽고. 게. 네, 그 어떤 슬픔이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저한테 뭘 남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뭔데요? 그냥 버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이 여자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남겼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버리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만나자마자 당장. 그래서 청주에서 올라왔어요. 서울까지 어떤 남자하고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 그 아저씨하고 주차를 해놓고 오는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구나. 저 여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느낌이 뭐냐면 이 여자가 걸어오는데 한 10명 이상의 영가들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와. 살아생전 어떤 돈이나 권력의 탐욕스러운 그 눈을 가진 죽은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여자한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걸어오는데 참 이렇게 진짜 상대하기 싫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형님의 여자친구 그 미용사가 네네. 그 저기 한 것처럼 그 옆에 무당기가 붙었던 것처럼 진짜 상대하기 싫은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생각하고 제가 이 여자 얼굴을 안 보고 옆에 영가들을 얼굴을 보면서 서서 얘기해서 커피 마시러 들어가기도 싫더라고요. 네. 같이. 그래서 서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뭘 남겼어요? 그런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남긴 건 없고요. 그냥 엄마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전해주려고요. 인간도 아니라고. 이야. 이 말 전해주려고 불렀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진짜 있잖아요. 주세요. 소송 걸 거예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얘기하세요. 했어요. 옆에 있는 남자라는 사람이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 가지고 장난하냐고. 청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당신 뭐냐고.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돼서 지금 이 여자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장난쳤어요. 저 그랬어요. 당신들 면상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실 건데 저를 때리실 거예요? 신고를 하실 거예요? 저를 고발하실 거예요? 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씩씩거리다 돌아가고 그 여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줄 거 없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당신 딸, 당신 예전에 남편, 당신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 구천을 아직도 떠나지도 못하고 떠돌면서 이 집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그 집을 누군가는 가져가겠지만 헐레당 그걸 가져가서 기뻤냐. 근데 후회하는 내색 전혀 없고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신 몸에 악취, 시체 썩은 냄새 난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내가 영가를 좀 보는데 당신 몸에 탐욕스러운 영가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고 당신은 재산을 못 먹을 거라고.
조금 모이면 다 이 귀신들이 다 뜯어갈 거라고.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고. 당신 딸이 그렇게 묻혔는데 세상에 3일장도 안 해주고 하루 만에 화장 갖고 그렇게 보내고 싶냐고. 당신 뱃속으로 10개월 동안 담고 있던 아이를 저 그렇게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후회하는 기색이나 미안한 기색 전혀 없더라고요.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보다 저는 그 아줌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인간으로서. 인간 자체가 너무 그런 탐욕스러워. 거구나. 예,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식의 어떻게 보면 목숨값이잖아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산 밑에 있는 집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거 가짜고 새끼 죽자마자 시어머니 죽자마자 와가지고 그거 가져가는 거 보면서 정말 저는 화가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 무서운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거를, 인간의 탐욕이라는 이 어리석음이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돈을 바라보는 인간의 탐욕이 더 무섭고 어떤 악령의 그런 사슬보다 더 독하고 나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우리 인간계를 못 떠나고 인간에 붙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인간들이. 이 탐욕이 너무너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옥가상 얘기도 미루고 우리 아이 얘기도 미루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너무 예. 잘해주셨고,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 무서운 이야기로 듣기에는 너무 주제가 무거워요. 하지만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예, 제가 돌비님 채널에서 물론 이 공포 채널이니까 무서운 얘기 해드리면 좋고 어떤 그런 게 충격적이고 어떤 아슬아슬한 그런 얘기 해드리면 좋죠.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귀신도 제가 연가를 보지만 귀신도 싫습니다. 굉장히 싫어요. 무서워요. 싫어요. 하지만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있는 한 돌비님이나 우리 귀족분들이도 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을 잘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해 입지 마시고 또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런 뜻으로 오늘 얘기를, 정말 이 친구 돌아가신 분이지만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이 아이도 잘못해서 가셨지만 저는 이 얘기를 했다 해서 그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왜 그랬어요? 귀신으로 와서 잘 따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무거워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반성을 하게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착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이렇게 또 뒤돌아보면서, 내가 또 좀 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님과 그 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 한번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와서 너무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돌비님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그 귀족님들도 항상 누구한테 원한을 사는 그런 사소한 행동이라도 조금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조금이라도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는 세상, 우리가 어른이니까 조금 그렇게 만들 수 있게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봉다래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옥화상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예, 진짜 할 말이 없고, 감히 어떻게 또 그 아이와 할머님을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봉다리님께도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진짜로 봉다리님께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실제론. 진짜 박수 한번 주시고, 또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주변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이분이 비보이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성 댄서분들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런 이제 여성 댄서분께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비보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요즘 또 춤 잘 추고 계시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시에서 공연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올리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와우, 예. 근데 문제는 댄서들이 되게 여러 명인데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라서 연습을 못하고, 아, 그러면 뭐, 4명 연습하고 1명 바꾸고 막 이런 식인가? 일단은 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거 캐스팅 하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야, 앞에 이야기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댄서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방금 말했던 대로 얼마 전에 댄서들을 많이 캐스팅하느라 이제 두세 명씩 만나서 이제 이번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떤 공연인지 이렇게 하던 때에 돌비님이 또 제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신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제 자랑을 했죠. 뭐 이런 채널에 이렇게 내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 친구가 나 연습실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지난 시참 때 얘기했던 지하에서 그 유체 이탈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연시랑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배경이. 예, 예. 그러니까 너 혹시 띵띵역에 몇 번 출구에 있는 띵띵 연습실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참 때 했던 연실에서 이 AI가 좀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는 한 5년인가 6년 전 얘기라고 하는데 같은 연실에서 겪은 이야기라서 오늘 이렇게 하나를 준비했고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저희 팀이 겪었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여자 댄서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킹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오, 그 가수 청아가 안무에 많이 쓰고 청아가 와킹 댄서였다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예. 이 친구가 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좋은 팀에 들어갔는데 팀 자체가 되게 빡센 팀이었어요. 체제도 되게 위아래가 확실하고 대회도 함부로 못 나가고 모든 스케줄을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끼리 친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지방에서 온 친구랑 둘이 좀 말이 맞아서 우리 연실이 서울이니까 서울에 같이 살자 오, 해가지고 서울살이를 둘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A랑 B라고 하겠습니다. 그 원룸은 6층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방도 되게 깔끔하고 근데 이 와킹이라는 장르가 의상이 정말 많아요. 오, 의상이 표현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의상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댄서들이. 다른 장르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구한 집에 반 이상이 장롱하고 행거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2층 침대를 사자. 우리 2층 침대에서 이제 지내자 해가지고 이제 중고가 아니라 새 2층 침대를 집에 들였습니다. 예. 두 명은 팀은 같은 팀이었는데 다니는 학교가 달랐어요. 그래서 팀 연습이 있는 일주일에 3일을 빼고는 일정이 다르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이 이제 밤늦게 만나긴 하니까 만나면 항상 이제 맥주 한 캔씩 하고 한 명은 1층 한 명은 2층에 누워서 잠이 올 때까지 하루 일과를 막 얘기하면 수다를 떠는 게 이제 둘만의 습관이 된 거죠. 그 원룸에서. 예. 그렇게 1년을 넘게 살았대요. 팀에서도 1년이 지나니까 막내들한테도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우리 팀 이름을 걸고 니네가 한번 이번에 해볼래? 해가지고 막내들 중에 딱 3명이 뽑혔는데 A와 B가 그 3명에 뽑힌 거죠. 셋이서 이제 팀 이름을 걸고 하는 첫 공연이라서 이거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인정을 받자. 근데 학교가 다 다르니까 결국은 댄서들이 많이 하는 새벽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새벽 연습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수역이랑 사당역에 되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연실이 네. 60개가 넘기 때문에 뭐 어느 연실인지 제가 말을 안 하면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저번 시참 때 했던 그 연습실에 작은 홀을 빌렸습니다.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댄서들은 공연 작품을 짤 때 음악을 먼저 정하는데 셋이 회의를 해서 이제 이 음악으로 하자. 음악이 정해지고 파트를 나눠서 여기는 네가 짜고 여기를 너가 짜라 해가지고 파트를 나눠서 안무를 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짠 안무를 확인하는데 A가
짠 안무를 보고 B와 다른 멤버가 얘가 되게 춤을 잘 추는 애인데 왜 이 부분에서 이 동작을 넣었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네. 되게 늘리는 동작을 넣었거든요. 비트만 있는 되게 몰아치는 부분인데 중간중간 늘리는 동작을 애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동작이 들어가? 그러니까 A가 지금 여기 야 라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그 야 소리에 맞춰서 몸을 늘려봤다. 근데 B랑 나머지 멤버는 야 그런 소리가 어딨어. 일부러 휘몰아치는 거라서 너한테 이것 좀 짜달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A는 무슨 소리야. 여기 계속 규칙된 박자마다 야 이 소리가 나지 않냐. 멤버들이 절대 안 들린다. 야 뭔 소리야. 야 이어폰 끼고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어폰 끼고 들었는데 멤버들 말대로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야 이 소리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내가 피곤한가? 멤버들 말을 인정하고 나도 없다고 들었으니까 알았어 이거 없애고 다시 해서 연습을 하자 해서 그 노래에 같이 연습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똑같이 야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야 이렇게 웃은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웃음을 참다가 터뜨리는 소리가 난 거죠. 그래 A는 이제 난 너무 무섭다. 야 이거 못하겠다. 뭐 새벽이라 그런지 내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다른 연습실에서 다음에 연습하자. 진짜 미안하다 하고 얼른 거기를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연습이 해산되고 근데 A와 B는 같이 살다 보니까 택시에서 같이 내려서 집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B가 담배를 펴요. 그래서 B가 흡연을 하겠다고 먼저 들어가라고 했고 A는 들어가다가 그래도 집인데 오늘도 맥주 한 캔 해야지 하고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를 산 거죠. 맥주를 사느라 B보다 살짝 늦게 원룸 건물에 A가 들어갔는데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앞에 B랑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문이 닫히고 있더래요. 네. 근데 그 타이밍 알죠? 문이 거의 다 닫혔는데 버튼 눌러서 열리는. 네. 다행히 B가 엘리베이터를 열어줘서 올라가기 바로 전에 다시 열렸어요. 열렸는데 같이 타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냥 계속 아까부터 컨디션 안 좋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걸 잘못 봤다고 생각해야겠다 하고 둘은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연습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되게 무서워하는 A를 B가 달래주고 둘은 평소처럼 이제 맥주 한 캔을 하고 각자 1층, 2층 침대에 올라가서 누웠죠. 그리고 수다를 계속 떨었어요. 평소처럼. 수다를 떠는데 A가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런 약간 몽롱해지는 그렇게 피곤하니까 새벽이고 근데 갑자기 A가 가위에 눌렸어요. 한순간 가위에 눌려서 몸이 안 움직이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B가 자기하고 얘기를 하는 듯한 대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랬어 오늘 진짜 이러면서 난 가위에 눌렸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지? 게다가 내용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자기는 가위에 눌렸는데 B는 계속 누구랑 대화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진짜 눈 뜨기 싫었는데 그런 궁금증이 오더래요. 진짜 뭘까? 그 눈을 떴는데 1층에 A가 있었는데 사람의 다리가 보이는 거죠. 눈을 떴는데 가위 눌린 상태로 그렇게 2층 침대에 1층에 있는데 사람 다리가 보이는 거죠. 1층에서 누가 2층 침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B는 누구랑 대화를 해요. 맞아 그래 그때 한순간 왼쪽 팔이 갑자기 가벼워지더래요. 한쪽 팔이 가벼워지더니 갑에서 풀렸대요. 근데 풀리자마자 너 누구랑 얘기해? 라고 바로 얘기했죠. 돌빈이 혹시 너 누구랑 얘기해?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너 누구랑 얘기해? 나랑. 진짜 빠르게. 너 누구랑 얘기하자마자 끝에 나랑. 이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그 말을 할 때 나랑 이 들리면서 매달려 있다고 느껴졌던 2층 침대 봉에 그 땀난 손이 철제에서 미끄러지면 약간 끄극 소리 나잖아요. 땀난 손이 미끄러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대요. 2층으로 올라갔는데 B가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 알죠? 겁먹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은 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그 소리 지르는데 그렇게 작게 B가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불을 켜고 둘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A는 말도 안 나오는 상태로 가위에 눌려서 매달린 사람을 보았고 B도 똑같이 가위에 눌려서 B가 본 것은
2층은 사람의 상체가 보이게 돼 있어요. 얼굴이랑. 네. 얼굴이 진짜 동그란 여자가 그 2층 침대에 매달려서 자기를 보면서 B랑 떠든 게 아니에요. 혼자 떠들기 시작하는데 전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엄마. 혼자 떠들기 시작하는데 왼쪽 눈을 감으면 A의 목소리가 나고 오른쪽 눈을 감으면 B의 목소리가 나대요. 예. 그러니까 눈을 계속 번갈아 감으면서 혼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두 명의 목소리 내면서 계속 눈을 번갈아 감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웃겨 죽겠다 막 배꼽 잡고 웃을 때처럼 그 표정을 얼굴을 찡그리면서 웃으면서 딱 사라졌대요. 예. 그때 A가 깨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A가 사실 아까 연습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 잘못 본 건 줄 알았다. 엘리베이터 뒤에 큰 거울이 있으니까 너를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문 네가 열어주기 전에 어떤 여자랑 너가 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B가 하는 말이 야, 나 엘리베이터 문 열어준 적 없어. 난 네가 열고 들어온 줄 알았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둘이 서로 눌러준 적이 없는 거죠. 예. 이 둘은 그래서 연습실에서 A가 들었던 그 소리를 내는 영가가 따라온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이제 1년은 넘게 살긴 했는데 다행히 계약은 2년인데 1년 살았으니까 계약보다 좀 빠르게 방을 빼주기로 해가지고 둘은 건대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연습실 대관하는 곳이 그쪽 지하철역 주변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날 파티가 있어서 진짜 긴 시간이 흘러서 파티를 가려고 그 역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지는데 바로 그 옆에서 누가 야 이러고 갔대요. 그 소리를 몇 개월 뒤에 다시 들은 거예요. 와, 아직도 횡단보도에서. 따라다니나?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그 연습실 주변에 그 연가가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예.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그 뒤는 들은 적도 없고 자기가 이제 그쪽 연습실은 피하고 사실 건대 쪽에도 연습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무서웠다고 하는데 이 연습실이 제가 지난 시참 때 했던 그 연습실이랑 똑같은 연습실입니다. 거기 뭐가 있네, 이끼야.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와, 나 소름이 계속 돋았어요, 진짜로. 아, 전 눈 깜빡거리는 게 너무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을 하면 너무 무서운 거죠. 양쪽 그쵸. 눈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뜨면서 그러니까 한쪽 눈 그래가지고- 감으면 다른 사람, 한쪽 눈 감으면 다른 네. 사람, 이런 식으로 혼자 네. 연기를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나오는 목소리가 바뀐대요, 아예. 와. 하루 일과를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도 있나요? 아, 이 댄서들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듣는데 이게 한 2분도 안 됐던 이야기들이라서 제가 그동안 시참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으셨구나. 오랜만에 어.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있던 일 지금 한 1, 2분 안에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시기라서 공연을 대면으로 안 하고 영상으로 하는데 영상으로 하면 대기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근데 내 차례가 돼서 나가려는데 소품을 놓고 나갈 뻔한 거죠. 이제 음악 나온다 나가겠다는데 누가 모자 이래가지고 이러고 모자를 쓰고 나가는데 코로나로 영상 찍는 거라서 백스테이지에 아무도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짧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모자를 누가 준 건가? 모자를 이제 놓고 나가려는 거를 누가 툭툭 야 모자 이래가지고 이러고 나가는데 춤추다 보니까 맞아 백스테이지 나 혼자 있었는데 나 솔로 파트인데 이게 된 거죠. 오. 저는 귀신을 본 적은 없다고 지금도 믿고 싶어요. 근데 네. 이게 귀신이었다고 저는 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18년도 10월 말에 프로모션 촬영이라고 댄서들이 뮤직비디오처럼 어떤 노래를 정하고 안무를 짜가지고 이제 컨셉에 맞게 영상을 찍는 거를 프로모션 촬영이라고 해요. 예. 제가 운영하는 팀이 저희 주체로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서 그 댄서들을 여러 명을 구해서 프로모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컨셉상 촬영할 곳을 여러 군데 찾아다녀도 그 경기도에 어느 폐교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폐교를 이제 발견을 해서 야 여기서 찍자. 근데 이거 무단 그거 아니냐. 주변 부동산에서 막 물어봤어요. 저 건물의 주인이 누구고 뭐 연락이 되냐. 근데 연락처를 알아낼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면 안 되지만 저희는 거기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법적으로 사실 걸리면. 네. 불법 촬영인데도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저희는 사전 답사까지 갔어요. 그 폐교에. 네. 그 폐교에 방문을 했는데 교문을 여니까 교문이 철로 돼 있어요. 막 들어가지고 열어야 되는 옛날 문인데 풀들이 엄청 자라 있는 거죠. 예.
운동장이랑 건물의 경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풀이 허리만큼 자라가지고 막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 답사 때 우리가 촬영할 동선을 정해서 풀을 제거하느라 그것만 반나절이 걸렸어요. 사전 답사를 그래요. 갔을 때만. 예. 그 정도로 풀이 난 폐교니까 사람이 온 지는 되게 오래됐다는 거죠. 거기서 촬영 당일이 되었고 점심부터 모여서 댄서들이랑 셋업을 했어요. 이제 촬영 준비를. 참고로 이 폐교는 1층짜리 폐교예요. 그래서 시골이다 보니까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서 뭐 찍자 하는데 잠긴 교실들도 있었어요. 네. 아예 무슨 철제로 막아놓은 교실이 있어서 거긴 못 들어가고 해가 지기 전에 촬영할 장소와 이제 안무 동선을 다 정하고 해가 너무 지면 분장을 못하니까 거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분장을 들어갔어요. 내용이 좀 기괴하다 보니까 조명 감독, 오디오 감독, 촬영 감독 3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까맣게 분장을 했어요. 예. 얼굴 전체를 목까지 그 아티스트 저작권이랑 뭐 초상권 때문에 여기다가는 공개 못하지만 돌비님한테 아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어요. 전 그렇게 봤어요. 까맣게 목까지 까맣게 칠하고 검정 셔츠에 검정 바지에 손도 하얀 게 나오면 안 되니까 라텍스 장갑까지 까만 라텍스 장갑을 끼면서 완전 까만 인간으로 분장을 합니다. 그림자처럼. 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고 원하던 만큼 학교가 어두워진 거예요. 저희가 원했던 만큼의 어둠이 깔리고 촬영을 시작하는데 이게 폐교가 생각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인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조명을 2대밖에 못 빌렸어요. 네네. 그래서 여유 조명이 없어서 조명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히려 조명을 보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면 그 조명 밝기를 쐬다가 바로 깜깜해지면 더 깜깜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화장실이나 흡연하는 거 절대 누구도 혼자 못 갔어요. 그때 진짜 네. 3명 4명 무리지어서 화장실 가고 담배 피러 가고 막 그렇게 촬영이 시작이 됐는데 7시쯤 시작한 촬영이 어느새 12시가 가까워지는 거죠. 오래 촬영을 했는데 그때가 창문이 되게 크게 뚫린 교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촬영 안 하는 인원들이 카메라 뒤에 있고 촬영하는 댄서들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섬뜩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섬뜩하게. 네. 뭔가 본 것처럼 그때 저도 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야 저기 누가 저 풀을 해치고 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 야 누가 걸어오잖아 지금. 저희도 다 운동장 쪽을 보기 시작했죠. 예. 근데 진짜로 그 어둠 속에 누가 성큼성큼 풀을 해치고 다가와요. 그래서 다들 이제 긴장을 했죠. 저거 뭐지? 야 나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 이랬는데 좀 허무한데 그 정체는 이제 그 폐교의 소유주 아저씨. 아이고, 큰일 났다. 네. 소유주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허락 없이 여기서 촬영을 하냐. 알고 보니까 그 주민들은 거기가 폐교라는 걸 아는데 그 폐교에 막 남자 여러 명이 조명 켜고 막 뭐 찍고 있으니까 그 주유소 직원이 아는 사이였나 봐요. 예. 건너편 주유소 직원이 신고를 한 거죠. 그 소유주한테. 예. 그래서 사정을 정말 잘 얘기했어요. 저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정 얘기할 때도 그분은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얼굴이 다 까맣잖아요. 그렇지. 예. 이제 제가 대표인데 저도 얼굴이 까맣고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근데 자기 조카도 연극 배우다. 젊은 친구들이 고생한다. 뒷정리만 잘해놔라. 이러면서 근데 혹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연락할 만한 명함을 달라고 해서 이제 제 명함을 드렸어요. 제가 대표니까. 좋으신 분이다. 아이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저씨가 가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가 더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찔리는 게 없고 그치. 진짜 이제 합법적으로 촬영을 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서 그 무서웠던 폐교에서도 6시간 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 내부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공포도 이제 살짝 줄어들고 각자 화장실 가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혼자 어디 갔다 오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네. 새벽이 넘어가니까 10월 말인데도 너무 추운 거죠. 의상은 저희가 전체가 검정 셔츠였고 검정 셔츠만 입고 있어야 되는데 춤추다가 땀 난 다음에 다음 팀 기다리면은 땀이 식어서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이 뒤에서 형 너무 추워요 막 이러면 제가 진짜 미안하다 우리 좀만 고생하자 진짜 미안해 이러면서 좀만 참자고 제가 넘겼어요. 근데 촬영이 새벽 3시가 넘어도 계속 되었고 거기서 제가 제일 맏형이었는데 형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초빙한 댄서 중에. 네.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오더니 너무 춥다 야 애들 감기 걸리겠다 불 좀 떼자 이러는 거예요. 전 계속 안 된다 그랬죠. 형 진짜 추운 건 알겠는데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형 야 저쪽 맨 끝에 교실 이제 촬영 거기서 안 할 거니까 나무 몇 개 주워다가 몸 좀 녹이자. 거기 나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형 진짜 안 돼요. 죄송해요. 왜냐면 촬영하는 데가 조명이 없는데 너무 아직도 어둡고 제 명함을 내밀었는데 사고 나면 사실 제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형 좀만 참아주세요. 아니면 차에 좀 가 계실래요? 이렇게 약간 배려를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 형이 갑자기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럴 형이 아닌데 갑자기 막 싸가지가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진짜 우리가 싸울 때 하는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면서 혼자 그 어두운 목도를 막 걸어가요. 그래서 차 가서 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촬영을 계속했죠. 근데 이제 촬영이 거의 끝부분이 돼서 이제 교문에서 하는 촬영만 남았고 실내 촬영이 이제 끝나서 실내는 정리를 미리 들어갔어요. 교문 촬영하는 사람들은 교문 촬영하러 가고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조명을 그 폐교에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조명하고 이제 음향을 뭐 크게 틀진 않지만 저희끼리 들릴 정도로 틀어야 돼서 발전기를 가져갔어요. 휘발유를 넣고 이제 덩덩덩덩덩 소리 나면서 전기를 들어오게 해주는 좀 무거웠는데 그게 밖에 촬영해야 되니까 발전기 좀 옮기자. 저기 선이 안 닿는데 해가지고 발전기 옮기는데 갑자기 발전기 옮기던 동생이 아씨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형 발전기 이거 뚜껑 대각선으로 잠겨서 조금 샜는데요? 이러는 거죠. 야 후레쉬 핸드폰 후레쉬 켜봐 이러는데 저희가 이동했던 촬영 장소마다 진짜 얇아도 휘발유잖아요. 휘발유가 조금씩 흘러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죠. 와, 불 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을 딱 마쳤어요. 결국은 촬영이 새벽 5시가 돼서 끝났고 근처 모텔에 이동을 해서 분장 지우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 까만 분장들. 온몸에 까만 거니까. 네, 모텔 사장님도 저희가 그 상태로 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방 좀 주세요 해가지고 댄서들이랑 이제 하고 오전에도 촬영이 있어서 이제 정비를 빨리 하고 자야 됐어요. 네. 제가 그 형한테 욕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되게 전 마음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형 잠깐 얘기 좀 해요. 담배 한 대 피실래요? 하면서 형을 불러서 사과를 했어요. 형 아까 추우셨는데 제가 좀 차갑게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해서 죄송하다. 근데 형 그냥 애들 있는 데서 얘기 안 했는데 저희 촬영장에 그거 옮길 때마다 휘발유가 조금씩 떨어져 있었다. 좀 위험할 뻔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하길 잘했다. 형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 갑자기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불 펴자 그랬어. 아니 형 아까 8번 씬 찍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불 펴자고 계속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야 8번 씬 찍을 때 조명 누가 들었는지 촬영 감독님한테 물어봐 이러는 거예요. 엄마. 8번 씬 찍을 때 조명을 형이 들고 있었어요. 저희가 조명이 2개인데 조명 감독 1명이잖아요. 형이 비추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이 조명 뒤에 있으면 안 보여요. 조명빛 네. 때문에 뒤에 누가 있는지도. 근데 이게 다른 멤버랑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형 목소리가 되게 특이해요. 그 캐로로에 나오는 노란색 개처럼 약간 그런 만화 캐릭터 같은 목소리에다가 사투리까지 써가지고 그 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땐 저도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형이 아니었으면 그냥 진짜 까만 존재가 저한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 형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를 내서 불을 떼자고 했던 걸로 생각을 하면은 전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럼 내가 얘기했던 건 누구지? 뒤늦게. 그것도 그렇지만 네. 불 피웠으면 사고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 휘발유 떨어져 있었는데. 그쵸. 되게 얇게 떨어지긴 했어요. 물론 이렇게 뭐 두껍게 막 영화처럼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옮겨 붙을 수도 있는 그런 그거였는데. 예. 근데 그거 생각하면 전 최대한 그 귀신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그런 까만 사람이랑 얘기를 했다는 게 앞에 이야기랑 이번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게 얘네가 목소리를 진짜 잘 따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오늘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나 이런 행동들을 따라하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뭐 오늘 여행 갔다 뭐 이런 쪽지 남겨져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인분은 진짜죠? 사람 맞죠? 예, 그것까지 그렇게 해석하면 전 너무 무섭죠. 제 명함도 띄었거든요. 제가 귀신한테 명함 준 거면 너무 무섭죠. 맞을 겁니다. 뭐 자기 조카가 연극 배우라는데. 그분까지 귀신이면 이거는 너무 무섭죠, 그죠? 야, 오늘 피보이님 너무 이야기들이 몰입되고 소름 돋게 잘 또 이야기 해주셨고 마지막 아까 사진이 있었던 거 들어오지 말랬지 있잖아요. 저거 실제 저기 사진이고 사실은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기 알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들어가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풀이 많이 자란 거 보면은 저 들어오지 말랬지도 훨씬 몇 년 전에 써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칠판에 글도 많이 적혀 있었어요. 이름도 많이 적혀 있고 칠판 같은 데다가. 이런 흉가 같은데 이런 글귀 써 있는 건 뭐 알겠지만 이게 네. 그냥 사람 높이에서 글을 썼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부터 쓴다? 에이,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사다리 타고 썼겠죠. 아니 그럼 목마 타고 굳이 이렇게 쓰나? 또 싶기도 하고. 누가 열과 성을 다해서 썼겠죠. 그렇겠죠. 예. 누군가를 밟고 쓰든가 뭐 했겠죠. 네, 그쵸.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두려워하시고 네, 다음번에 예.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귀신이 사람의 말투라든지 행동을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연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보니 뭐 형인 줄 알았는데 형은 그 자리에 없었다. 아니면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많듯이 분명히 귀신들이 처음에 뭔가 다가갈 때 아니면 놀릴 때 좀 주변 사람들을 따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집은 바로 시청자 허연푸우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얼마나 하야하시길래 허연푸우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이 집에는 도대체 어떤 귀신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이님.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허연푸우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허선이님 지금 하품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자, 오늘 집 중에서는 최초로 하품을 하셨는데, 푸우님, 네. 이 집에 귀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보거나 느낀 적은 없어요. 잠깐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허선이님, 여기 귀신이 있나요? 네, 있네요. 어떤 귀신들이 있나요, 지금? 저기 얼굴 하나 딱 박혀 있는 귀신 있거든요. 어디에요?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저거. 저거 두꺼비 집? 네, 두꺼비 집 있는 그 위에 얼굴 되게 큰 거 하나 짱 박혀 있어요. 여자인가요? 남자. 남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품을 하면요. 저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참여자분 주변으로 몰리는 거를 퍼뜨리는 거예요? 몰리는 거를 없앨 때도 있고요. 저런 애들한테 야 이놈 새끼야 절로 안 꺼져!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안 떠나요? 그냥 씩 웃는데 저런 애들한테는 소금에다 불 붙여가지고 훅 던지면은 아따가 하면서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놈 새끼 왜 붙어 있는지. 그럼 저기는 일단 그 귀신 하나? 네. 하나인가요? 하나인데 제가 엄청 세다. 오,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간만에? 예. 너 어디서 왔니? 나랑 얘기할래요? 아저씨? 뭘 하나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입모양이 무야호 이거 같아. 무야호? 응. 입모양이 딱 그래요. 아니 나랑 얘기할 거면은 해봐. 자 하나만 물어볼게. 본인 수살기야. 맞으면 나와봐요. 냄새가 이상해서 나오라고 했더니만 진짜 수살기네 저거. 물귀신이에요? 네. 물귀신이 여기 또 왜 있어? 아이고. 어디에 여기 붙어 있을까? 뭐 이유가 있겠지. 네 이쪽에 요 파란 옷 입으신 분 알아? 얘 좀 악귀 같다. 왜요? 막 끄딱끄딱 하는데 얘 생김새를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나이는 10대 중후반인데 이게 엄청 뚱뚱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갖고 부르딩딩하게 불어있는 예.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입에서 꽃게 같은 게 기 나오는 거 보니까 바다에서 죽은 것 같고. 잠깐만. 그러면 제발 아니길 바라긴 하는데 허연포님. 네. 그러니까 특히나 바다, 뭐 강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물과 관련된 취미 생활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전 전혀 없어요. 뭐 낚시 이런 거 전혀 없고 네네. 간 적도 없고.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한두 번 간 게 다예요. 그러면 화선이님 그거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어디서 따라왔냐고. 어디서 따라왔는데? 그, 허연푸님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약간 네. 20세 이전에, 내가 조금 더 작게 보는 걸 수도 있고, 많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25세 이전에 트라포트 같은 거 알아요, 혹시? 네네, 거기서 뭐, 혹시 빠져서 뭐 사고로 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없어요? 관련도 네. 없으면서 죽이 저러네. 기죽기죽 웃는데. 근데 원래 영가들은 공가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좀, 응, 응. 좀 구라의 냄새가 나서, 네, 저런 애들은 공갈 잘 쳐요. 자, 쓰기. 그러면 일단은 체킹 해놓고, 다른 것도 보죠, 뭐. 음, 이렇게 화장실. 네. 음, 여기는 없어요. 어, 여기는 없는데, 근데 촬영이 되게 전문적으로 뭔가를 막 달고 하시네. 손 떨릴까봐요. 짐벌까지 막 이렇게 하고 하시네. 없어. 여기는 어떤 방인가요? 창고 겸 공부방이에요. 공부방이라고 여기가? 책상이 여기 왼쪽에 가려져 있거든요. 아, 나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시나 했네. 우와, 컴퓨터. 장난감 만들어요? 네네. 그런 취미가 좀 있어요. 장난감이 아니라 이게 프라모델인가요? 네네. 저게 꽤 비싸더라고요, 화선이님. 죄송해요. 제가 장난감이라는 단어밖에 몰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장난감이 맞아. 그건 맞아요. 로봇 장난감. 되게 멋있다. 여기는 어때요, 화선이님? 여기도 의외로 깨끗한데? 아까 쟤 말고는 없었어. 다른 방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깨끗하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 수살기 빼고는. 음. 여기 혼자 사십니까? 네, 혼자 살아요. 야, 성공하셨다. 여기 제 있다. 힘이 장난감. 장난입니다. 장난감 여기 있네. 한번 보여주세요. 직접 조립하신 거예요? 네, 다 직접 한 겁니다. 와, 이쁘다. 화선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인형에 귀신이 깃들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로봇 인형에도 귀신이 깃들어요? 그런 경우를 들어는 봤는데 예.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로봇에는 좀 많이 붙는 건 아닌가요? 로버트보다는 솜인형에 되게 많이 붙거든요. 아니면 아, 아예 나무 인형. 그런 거에는 몇 번 봤는데, 이제 저는 로봇 인형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로봇 장난감 같은 거는. 그럼 여기도 지금 별게 없다는 거죠? 없는데 나 귀가 너무 쓰시다, 왜요, 귓구녕이. 왜요? 욕해요, 누가? 욕을 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푸우님은 평소에 귓구멍 쓰신다, 뭐 이런 느낌 없었어요? 제가 귀를 엄청 자주 파요. 간지러워서? 네네. 그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화사이님? 이분도 그냥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허연푸님, 네. 저희에게 숨기고 계신 거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전 특별히 그런 능력. 그냥 한번 심각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 보통 분은 아니다. 그러면 귀신을 느끼거나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건가요, 화사이님? 아니요, 무딘데 세요. 무딘데 세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면은 되게 무식하면 용감한? 허연푸우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타입이 그런 타입이라고. 영적으로 예민하지는 않으면서 약간 계란깎아님 친구 중에 곰친구님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혼자 센 거지. 자, 그러면 화사이님, 지금 부엌 쪽도 한번 봤는데 부엌 쪽은 어때요?
북쪽은 괜찮은데 안방에 아가 있네요. 어? 아가? 예,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뭐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네, 말씀하세요. 혹시 10세 전후의 여자인가요? 여자애 맞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나 순간적으로 제가- 박수 났잖아. 잠깐만. 잠깐만. 네. 자, 허연푸우님 얘기하지 마세요. 허선이님, 어떻게 네.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허연푸우님이 맞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반대로. 얼굴이 조금 노랑노랑하게 생겼고, 머리가 조금 길어요. 앞머리는 없고, 그리고 눈이 되게 찢어지게 생긴 눈이야. 뿔때기가 조금 넓고, 포동포동하죠, 약간. 네. 그러니까, 야가, 아니, 그렇게 포동포동하지는 않아. 그냥 웬만한 발육 상태에 한 10세까지는 안 되고, 한 8살 정도로 보여요. 네. 아니, 허연푸우님,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예. 이 집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귀신 관련된 꿈을 딱 2번을 꾼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백신 맞고 3월 달에 백신 맞고 온 날 꿈을 갑자기 꿨는데, 처음에 현관 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이제 보여가지고, 야, 너 뭐야? 하고 소리 질렀는데 얘가 날라오다가 꿈을 깼어요. 엄마, 날라. 예. 그 뒤로 다시 이제 잠들어서 다시 꿈을 꿨는데 얘가 제 오른쪽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너 뭐냐고 하고 이제 얘가 달려들어서 때리려 하는데 또 잠을 깨가지고 얘를 해결을 못하고 그 뒤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뒤로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꾼 귀신 꿈이어가지고 허선이님, 근데 얘가 때리려고 했다는데 얘 악귀예요? 뭐예요? 악기는 아니고, 그냥, 야, 너 내 거 왜 그렇게 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뭘 짓거라는 거지, 뭐가? 몰라? 그래서 나 진짜 궁금한 게 지금 저쪽에 곰인지 갠지 모르는 거 저거 네. 노란색 인형 같은 거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이거 봐. 이거 숨기시는 게 있었다니까. 그거에 반응해요, 쟤. 오, 이 인형에? 네, 그거 뒤로 가서 방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개인형?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내 거잖아 하고 뺏어가는 경우. 오, 오. 이거 사줘. 나 똑같은 거 사줘. 막 이런 거. 예.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 내가 왜 이 방에서는 전부 다 남자 물건이지 여자의 물건은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나. 네. 유일하게 천인형이잖아, 저게. 네. 그래서 저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후님, 저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무슨 세 이케아? 글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와서 그대로 온 건데요. 새 건데, 그러면? 아니, 새 거 한 거 필요 없이. 예를 들면은 똑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애가 저 앞에서 뭐 유모차 장난감을 끌고 가면은 그 나이대 또래 애들은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쪼르잖아요. 네네. 나도 유모차 사줘. 콩순이 유모차 사달란 말이야. 이런 거지. 근데 확실한 거는 꿈에서 본 것도 귀신일 수 있네요, 확실히.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따라왔다기보다는 사람을 따라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물건에 따라 들어왔으면은 그 물건을 쥐고 있거나 자기 곁에 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통은. 그럼 화선이님, 이게 아이 영가면 말 또 물어보면 대답도 잘 하잖아요. 예, 예. 허연푸님에게 관련된 거를 한번 물어보시면, 만약에 이렇다는데 맞나요? 했을 때 허연푸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그런데 이런 거. 그거를 저 8살로 보이는 여자아이에게 설명하기가 제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꼬마야, 이 삼촌 뭐 특징이 있냐, 뭐 아니면 뭐, 이 삼촌 버릇이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가 이 삼촌 뭐 하는데? 아니 니 왜 때리려 했는데? 왜 막 손을 막 그렇게 했어? 때리려 하는 건 저였어요. 본인이? 너 왜 네네. 맞을 짓을 했니? 근데 니 애기 아니잖아, 그지? 어? 저거 애기 아니에요. 애기 모습을 한 거지. 변장한 거예요? 그죠? 돌비님, 설마 내가 저런 애기 하나 내쫓으려고 하품을 이렇게 했을까?
아, 화사님 애기 좋아하니까 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화사님 애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뭔가, 아, 귀엽다라는 표현 자체를 많이 안 했거든요. 이거 할 때. 그죠? 근데 왜 저 인형이 또 막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다 쟤네들은 머리 쓴 거예요. 연기? 보통 애들은 인형을 좋아한다. 자, 니 누군데? 누구냐고 묻잖아. 뭐라고 줄줄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이거는 저 귀신의 말을 읊어보자면은 예. 조그마한 다리 지나면은 그 뒤로 대학교가 하나 크다란 게 서 있다고. 그리고 거기가 원래 다 촌동네였는데 그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짐작 가는 데가 있어요? 작은 다리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한강 지나고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학교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다 개발이 돼서 있을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나한테. 그러니까 그쪽을 자주 간다거나 자주 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고가 있었다거나 이런 거. 네, 제가 대학원 다니던 곳이었어요. 아, 다리를 하나 건넌 학교. 다리를 건너서 하여튼 그리고 거기가 다 개발됐나요, 지금은? 다 아파트 들어서 있고, 아. 약간 동네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음. 반반. 뭔가 신도시와 옛날 느낌의 반반? 네. 아니, 근데 무슨 동물들도 아니고 그런 거 개발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나요, 귀신들도? 개발할 때 많이 이동을 많이 하는 편이죠, 보통은. 오, 그리고 또 한 개 물어볼 게 있는데 머리가 어깨까지 와갖고 얼굴이 조금 크고 길쭉하게 생기고 눈썹이 되게 얕은데 짙은 그러니까 굵기는 좀 얇은데 좀 짙은 여자 그리고 쌍꺼풀이 없어요. 그리고 눈 밑에 점 있는 여자를 알아요? 성인인가요? 성인이에요, 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저 애가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저 오른쪽 말고 왼쪽 창문에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거든요. 눈을 뒤집어 까고 네.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사람을 타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허연포우님을 타고 왔다는 뜻이에요? 아니, 허연푸님이 만나셨던 분이나 아니면 좀 친하게 지내던 여성분이 그런 분이 있으신가 물어본 거죠. 아, 이건 뭐 본인만 아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직업상 여성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가지고, 딱히 누군지를 잘 특정 인물은 떠오르질 않아요. 눈 밑에 점. 그거는 좀 특이하잖아요? 제가 사람 얼굴을 잘 아하. 기억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럼 말씀은 화선이님, 저거 애기나 아니면 지금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여자를 타고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장소와 그 여자와 조금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조금 권유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저거를 어떻게 뭐 쫓아내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갈래? 집어 던져버리기 전에 갈래? 지금 방송이라 지금 요 정도만 얘기하는 거야. 나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갈래? 한 번만 더 가보고 간다고? 어? 한 번만 더 가보고 간다고 얘기를 해요. 어딜 간다는 거예요? 푸우님한테? 후우님한테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더 가볼래? 한 번 더 가보고 갈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많대요. 귀로도 들어가면 되고 하는데 자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이 없어서 그거는 못하고 조금만 힘을 길러갖고 한 번은 갔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딜인가? 후우님, 몸을 네. 허락을 해주시겠어요? 굳이요? 싫죠. 네, 싫죠. 싫대요, 어떻게. 이거 협상이 안 되네. 너는 여기서 대답 똑바로 잘해야 돼. 안 되면은 너는 좀 얻어 터지고 갈 줄 알아. 이만 망할. 일단은 굳이 내가 내 몸을 왜 허락을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이제 교섭이 결렬이 되었거든요. 방금 봤어요, 돌비님. 나 진짜 어이없다. 왜요? 훅 날아와가지고 오브처럼 변해가지고 확 보였잖아요. 저 화면을 못 보고 있었어. 채팅창 보고 있느라고.
이거 조금 있다가 진짜 확인 한 번만 해줘요. 오늘 확인. 24분 정도. 오케이, 예. 일단은 굳이 내가 내 몸을 지금 그러고 야 지금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웃기다 이거. 어디로 갔지? 뒤쪽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야 없어. 기운이 없어졌어. 저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우리 다른데 남은 데 구경하러 가요. 남은 데는 여기 보일러실밖에 없습니다. 이야. 근데 진짜 깔끔하게 정리 잘하셨다. 혼자 살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좀 놀러 올래요? 정리 좀 해주고 갈래요? 저기 전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저기 아니요, 됐어요. 저기 그 뭐라 해야 되지? 저게 뭐지? 커튼에는 베란다가 없는 거죠. 네, 그냥 통창이에요. 음.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사님, 뭐든 뭐 갈 곳은 다 끝났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럼 안방에 잠깐 들어가서 반대편도 보여주세요. 들어가셔서 뒤돌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름 끼쳐. 왜요? 뭐지? 문 뒤에도 우리 한 번만 볼래요? 여긴 망하려면 이거. 여기 있다고요? 아니, 저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 문 틈새 기사리로 막 그 액체 흘러가듯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예. 저 변태 같은 여자네. 우리 따라 나가볼래요? 뭐, 어디로 가는가? 찧어버렸다, 그냥. 문- 바닥 한 번만 비춰줘 보세요. 몰라, 이거 요사 실업은 그런 여자가 많긴 많네. 일단은 지금 또 없어졌거든요. 내가 여기 허연푸님한테 꼭 들어가야 되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진짜 강한 애 같긴 한데. 우리 침대로 가요? 한번 어떻게든 들어가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죠. 뭔가 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막 집착을 하듯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그럼 화사님, 일단은 집 전체적으로 다 한번 둘러는 봤는데, 저거 말고는 지금, 저거랑 그 현관 수살기,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이 둘? 현관 수살기는 그냥 고대 벽화다 하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사람 놀리기 좋아하는 거라서 네. 뭐 가끔씩 뭐 저쪽에 뭐 또는 현관 센서가 켜진다거나 아니면은 저쪽으로 뭐가 뭐 도독도독 하는 소리가 난다거나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여자, 아까 그 여자는요? 이 여자는 너무 요망해갖고 한 차를 패고 싶기는 한데 내가 좋은 방법이 진짜 일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 인터뷰해요, 우리 도비님. 알겠습니다. 후우님. 네. 그러면 이 집에 있으면서 꿈으로만 봤던 거잖아요. 그 여자 형체를. 네. 근데 화사님이 여기에 뭐 아이가 있네요 했을 때 바로 느낌이 확 왔나요?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꿨던 귀신 꿈이고, 뭐 그거 말고는 관련된 게 아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건 너무 선명해서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3일 동안 완전히 알아 누웠었거든요. 예. 그래서 태어나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파가지고 걔를 때려잡지 못해서 아픈 건가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백신 맞은 상태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원래 아프지 않나요? 그러긴 하는데 제 직장에서 제가 제일 좀 심하게 알았었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네네. 와, 그래도 강력하신 분인 건 맞는 게 귀신 봤을 때 때리려고 했다는 그거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약한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초하고 유리잔하고 납둔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저렇게 주로 향을 램프로 켜긴 하는데 네. 화장실 아, 한 번씩 냄새가 안 빠져서 불을 붙이긴 하거든요. 저거는 근데 아니잖아요. 저 웜 그거잖아요. 불을 붙일 때가 화장실에 한두 번 있어요. 아, 볼 수 있어요, 그거? 지금은 치웠어요. 아, 그러니까 초가 음.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다. 네네. 일단 저 여자 두들겨 패는 거는 딴 데 가셨는데 누가요? 돌아오셨다. 근처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형태의 불 붙이는 것도 향이긴 하거든요. 아로마 램프. 음, 이것도 한 두세 번 켠 적은 있어요. 안방에서. 그거는 예쁘네요. 저런 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화사님? 네, 저건 아니에요. 일단 저 여자 두들겨 팰 방법은 찾아놨거든요. 오호. 어. 자, 적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네, 준비되어 야, 있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 들려주세요. 지퍼백에다가 볶은 소금 한 2주먹 정도 넣고요. 네. 그 안에다가 방울토마토도 한 2주먹 정도 넣고 네. 아까 그 인형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한 하루 정도만 같이 자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냥 그거 방울토마토 그냥 발로 지근지근 밟아갖고 폐기 처분하십시오. 이게 알겠습니다.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돌비님 만두가 왜 만들어진지 알아요? 왜요? 만두가 옛날에 중국에 무슨 강을 건널 때 사람이 자꾸 빠져 죽어가지고 사람 머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제물로 바치자 사람이 계속 죽어서 안 된다 해갖고 사람 머리를 표현한 게 만두래요. 약간의 뭐 양밥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요 방울토마토나 이런 토마토를 넣어갖고 하면은 그게 사람 머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찌그러뜨려가지고 터지게 되면 거기 공간이 생기니까 야, 너 거기 들어가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양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밥의 일종이니까. 만두 맛있는데. 맞아요. 아, 먹고 싶다. 김치만두. 아, 나도. 김치만두. 푸우님, 네. 잘 아셨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근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사시면서. 네, 문제는 없었죠.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저 미친 여인가가 이제 나한테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그렇지. 다시 한번 들어갈 거라고. 그거를 방지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즉슨 들어간 적이 있다는 뜻이네요. 시도를 했겠죠. 아, 시도에 실패했으니까 지금 저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궁금한 게, 허연푸우님도 어쨌든 신청을 해주셨지만, 신청하신 그런 계기,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건가요? 일단 여기 집에서 TV가 저 없고 여자친구 혼자 있을 때는 한 번씩 켜지거나 저 램프가 한 번씩 켜지거나 하거든요. 램프가 어떤 램프 말씀하시는 거죠? 저 향초가 올라와 있는 램프요. 예.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오는데 제가 자리 비우면 한 번씩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장난치는가 싶은 게 있어서. 그게 이 귀신일까요, 화사님? 쟤하고 저 벽화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이거 자체로 일단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화사님. 그죠? 그죠,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되게 단순하고 저게 뭐야? 이럴 방법인데도 영가한테 다 통해요, 이거.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부모님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혹시 제가 무지해서 세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 조상님이나 뭐 돌아가신 분이 와도 제가 모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안 오십니다. 어르신들은. 네. 왜요? 그러니까 저기 벽화 있는 애는 쑥을 피우거나 소금을 뿌려서 쫓을 수는 없나요? 원래 벽에 짱 박혀 있는 애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저게 좀 앞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 오, 개념도 고대 벽화. 그러니까 고대 벽화가 된 거예요, 쟤는. 문지기네요, 문지기. 네, 크게 뭐 해 안 하고 그냥 저기서 그냥 왁 이런 것만 하고 하니까 뭐 크게 뭐 처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허연포님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 그래도 허선이님과, 또 본인께서 봤던 귀신의 형체가 또 일치해서 또 다행이네. 뭐라도 있어서. 네. 그리고 그걸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또 알았으니까,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늦은 밤인데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허선이님한테. 자, 허선이님. 네, 돌비님. 방금 어쨌든 요망한 여자애가 있었긴 했는데, 이거 별 5개짜리로 따졌을 때는 몇 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무서운, 나쁜 걸로 따졌을 때. 나쁜 걸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2.5, 3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요? 오, 2.5에서 3. 반 넘네요? 왜 그러냐면은 저 여자애기가 변신할 수 있는 악기였기 때문에 2.5에서 3점을 주는 게 조금 저 영가한테 예의가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나요? 네.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평가, 집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0.5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저 여자애 하나만 놓고 보면은 2.5에서 3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51?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참여자분이 또 센 편이니까. 그죠. 이게 어. 보통은 무식하면은 좀 용감하다 이런 게 욕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쪽 방면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 욕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허선이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저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뭔가, 그래도 방법도 나왔고, 처리가 되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고, 일단 참여자분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경 안 쓰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